안녕하세요. 듣다 보면 늘어가는 지혜. 전 세계 지혜 창고 채널에 오신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세 가지 인생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해서 주식 가격을 보고 오르면 기뻐하고 내리면 하루 종일 우울해하는 일상.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서 매도하고 조금만 올라도 욕심이 나서 더 사려고 하는 마음. 주변 사람들의 추천 종목에 휘둘리다가 결국 손실을 보는 경험.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투자의 성공은 단순히 수익률로만 측정될 수 있는 것일까요? 수천 년간 인류가 축적해온 지혜는 돈과 투자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가지 가르침은 단순히 투자 기법이 아니라 돈과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 욕심을 다스리는 지혜. 첫 번째로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모든 고통의 뿌리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대 투자의 전설 워렌 버핏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하라. 이 두 현자의 가르침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 특히 욕심을 조절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욕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세요. 주식이 10% 오르면 20%를 원하고 20% 오르면 50%를 원합니다. 반대로 조금만 떨어져도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높은 가격에 사고 낮은 가격에 파는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욕심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 투자 전에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세요. 이 투자로 언제까지 얼마의 수익을 원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욕심을 내지 말고 만족하는 연습을 하세요. 둘째, 손실 한계선도 미리 정해두세요.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손절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감정이 아닌 원칙에 따라 행동하세요. 셋째, 정기적으로 명상이나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내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습관이 욕심과 두려움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복잡한 차트나 정보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마음의 평정심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 인내와 시간의 힘. 하지만 욕심을 다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말라. 급하게 가려고 하면 도달하지 못한다. 그리고 현대 투자계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이 두 지혜는 모두 시간과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즉시적인 보상을 선호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이를 현재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우리는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기적인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투자에서 이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좋은 기업의 주식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며칠만 가격이 움직이지 않으면 조급해집니다. 혹은 다른 종목이 급등하는 소식을 들으면 갈아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자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 기간은 영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내심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투자할 때는 최소 3년에서 5년의 장기 관점을 가지세요. 단기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세요. 둘째, 분할 매수를 활용하세요.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급한 마음을 달래고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 일기를 써보세요. 투자할 때의 이유와 감정을 기록해두면 나중에 조급해질 때
초심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취미나 관심사를 가지세요. 주식에만 몰두하면 작은 변화에도 예민해집니다. 균형 잡힌 삶이 균형 잡힌 투자를 만듭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성공은 서두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친구로 만드는 자가 투자에서도 승리합니다. 세 번째 가르침, 겸손과 학습의 자세. 마지막으로 가장 깊이 있는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이번에는 다르다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두 현자가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투자에서 겸손하지 못한 태도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나는 이 종목의 미래를 정확히 안다. 이번 투자는 절대 실패할 리 없다. 시장이 잘못되었고 나만 옳다는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예측하지 못한 수많은 변수들이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가장 뛰어난 전문가들도 이런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세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한 종목이나 한 섹터에 모든 것을 걸지 마세요. 이는 자신의 예측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둘째, 지속적으로 학습하세요. 시장은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기업과 기술이 등장합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셋째, 실수를 인정하고 빠르게 수정하세요. 손실을 보는 투자가 있다면 고집을 부리지 말고 냉정하게 분석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개선하세요. 넷째,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세요.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놓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투자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소크라테스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자신의 무지를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처님과 워렌 버핏이 가르쳐준 욕심을 다스리는 지혜. 감정이 아닌 원칙에 따라 투자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자와 벤저민 그레이엄이 강조한 인내와 시간의 힘.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소크라테스와 피터 린치가 보여준 겸손과 학습의 자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가르침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욕심을 다스릴 수 있고 욕심을 다스려야 인내할 수 있으며 인내가 있어야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지금 내가 욕심에 휘둘리고 있진 않을까? 충분히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을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지혜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현자들이 돈과 욕망, 시간과 인내에 대해 깊이 사유해왔고 그들의 지혜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과 함께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부는 단순히 숫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평정심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을 통해 조금씩 길러지는 것입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길은 현명한 인간이 되는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